지상권이 있다 그러면 경매에서 권리 분석할 땐 조심, 위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일단은 한 발 빼야 됩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죠. 지상권이 있다 그러면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근데 위험한 것 대신에 만약에 지상권이 성립이 안 되는데 우리는 지상권이 있는 것처럼 판단하고 남들이 다 안 해. 근데 내가 보니까 지상권이 없는 거야. 이런 거 들어가면 대박. 그죠? 대박이 되는 겁니다. 자, 지상권이 뭐다? 지상권은 뭐냐? 다른 사람 땅 위에 토지나 다른 사람 토지죠. 다른 사람 토지에 건물이나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뭐 이런 것들이 지상권이에요. 땅은 누구 거다? 내 게 아니다. 다른 사람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상권의 기간을 종료가 됐어요. 지상권이 종료가 됐다 그러면 내가 갱신을 요구할 수 있어요.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도 있고, 땅 주인한테. 땅 주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를 안 받아.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한다? 매수를 청구할 수도 있어요. 야, 이 부동산, 내가 갖고 있는 이 건물을 네가 매수해라. 라고 요구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파워풀하죠. 자, 지상권자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그러니까 권리 분석할 때 조심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조심. 아주 조심. 네. 자, 지상권이 있고 근저당권이 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상권이 있고 근저당이 있으면은 말소 기준 권리는 뭐가 되는 겁니까? 근저당권. 자, 근저당권이니까 지상권 어떻게 된다? 인수. 낙찰자는 어떻게 된다? 인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물건이죠. 위험한 겁니다. 위험한 거니까 우리가 지상권이 있다 그러면 잘 낙찰을 안 받으려고 합니다. 자, 근데 이게 지상권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헷갈리는 게 뭐냐면 법정지상권이라는 게 있어요. 법정지상권. 법으로 지상권이 있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야. 아까 거는 이제 지상권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계약을 만드는 거고, 지금은 그런 계약서가 없는데, 그냥 법으로, 지상권 인정해줄게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토지하고 건물이 원래 같은 사람 거였어요. 자, 우리가 토지하고 건물이 같은 사람인데 이게 경매로 나왔어요. 경매로 나왔는데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거예요. 토지와 소유주가 달라지는 거. 여러분들이 토지만 경매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경매를 공부하면서 제가 예전에 유튜브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4가지 타입이 있다고 그랬어요. 경매는 토지만 내가 가지고 오는 게 있고, 토지만 가지고, 그러니까 원래 토지인데 토지만 갖고 오는 거, 건물이 없는 겁니다. 근데 토지하고 건물이 있는데 토지만 갖고 오는 거, 건물이 없는데 토지만 갖고 오는 거, 다르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요 토지만 갖고 오는 거, 요게 지금 요 문제가 걸리는 겁니다. 자, 토지하고 건물이 있는데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요. 왜? 경매를 했기 때문에 토지만 내가 가지고 오는 거예요. 토지만. 누가? 낙찰자가. 내가 낙찰자가 그걸 토지만 가지고 오면 자동으로 건물을 갖고 있는 그 사람한테는 지상권이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것이 법정지상권이라는 거예요. 토지 사용권을 인정해 준다 이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법정지상권이에요. 자, 법정지상권을 가지고 온다. 그죠? 내가 낙찰을 받는다. 하지 마세요. 그냥 저는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이미 그 건물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건물을 내가 돈 주고 사야 돼요. 계약 기간이 끝나면 돈 주고도 사야 되는 거고, 뭐,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내가 거기서 소득을 창출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일단은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고, 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토지하고 건물이 다 잘 들으세요. 토지하고 건물이 같은 사람이었는데, 그죠? 경매로 인해서 주인이 소유자가 달라지면은 그 건물에 대해서는 법정지상권이 자동으로 성립되는 거예요. 이 법정지상권은 등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자, 여러분들 제가 유치권 설명해 드릴 때 등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그랬죠? 법정지상권도 등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어렵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등기가 없으니까 우리가 순전히 권리 분석해서 이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성립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우리가 찾아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립이 안 되는 걸 찾아내면 대박. 성립이 되는데 안 되는 거로 알고 내가 낙찰 받으면 쪽박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거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토지 소유자하고 건물 소유자가 원래 같은 사람이었는데 그죠? 저당권 설정 당시에 지상 건물이 먼저 존재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대출을 받을 때 건물이 있어야 된다. 대출 받을 때 건물이 없는데 지상권을 인정하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출 해준 사람이 억울할 거 아닙니까? 그죠?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 경매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에 건물이
있어야 된다. 이해되셨습니까? 토지 소유자하고 건물 소유자가 같은 사람이, 한 사람이어야 되고, 이미 대출을 일으키기 전에 이미 건물이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토지는 있고, 대출을 일으켰고, 건물이 나중에 이루어졌어요. 법정지상권이 성립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경매로 토지 소유자하고 건물 소유자가 달라져야 된다. 요것이 충족이 돼야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되는 거니까 이것이 충족이 안 된다고 하면은 아, 지상권이 없는 거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고 우리는 권리 분석을 해서 그것이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하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것이 지상권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거 보십시다. 자, 지상권이 있으면 일단 저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일단 입찰하지 마. 입찰 생각하지 말고, 하나하나 따져보십시오. 자, 지상권이 있다, 근저당권이 있다, 지역권이 있다, 그러면, 말소기준 권리는 뭐다? 근저당권. 근저당권 뒤는 다 소멸. 인수는 지상권. 그죠? 지상권. 이 지상권이 성립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봐야 돼요. 그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그것은 여러분들이 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오른쪽 거 보겠습니다. 지상권,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있네요. 가등기. 이거는 담보 가등기가 아니죠. 그죠? 가등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압류 있고 경매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자, 말소 기준 권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담보 가등기가 아니까 압류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됩니다. 자, 말소 기준 권리로 해서 다 소멸. 앞에 건 뭐가 있다? 지상권이 있고, 가등기도 있어요. 자, 이거는 어떻게 합니까? 낙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낙찰하면 안 된다. 이 지상권이 성립이 안 한다고 해도, 지상권이 가짜라고 해도 우리는 하면 안 된다. 왜? 가등기 때문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분묘기지권이다. 분묘기지권은 거의 지상권과 같은 개념입니다. 다른 사람 땅 위에 내가 우리 부모님이나 조상님의 묘지가 있다. 분묘가 있다 이거죠. 그것을 우리가 간습법상 인정해 주는 건데, 간습법상 인정해 주는 게 지상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분묘기지권은 뭐다? 분묘기지권 이꼴 지상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분묘기지권이 있으면 골치가 아프다. 지상권처럼 골치가 아프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